우리에게 시그니처란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에디션을 구하기 위해서 오픈런이 일어나기도 하죠. 치열한 경쟁 끝에 손에 쥔 그 시그니처 에디션은 단순한 화폐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디오 브랜드들 역시 자사의 창립 기념 혹은 특정 모델의 출시 기념일을 자축하면서 시그니처 모델을 한정판으로 출시해서 이목을 끌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시그니처 에디션을 꼽는다면 바월스 앤 윌킨스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징 같았던 실버 시그니처 25, 1991년에 등장했던 모델이죠. 이후로도 바월스 앤 윌킨스의 시그니처는 딱 잊을만 할 때쯤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30주년에 선보인 실버 시그니처 30부터 805와 800 시그니처 버전, 2006년에 40주년 기념판 등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700 시리즈의 시그니처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엔 그토록 염원했던 800 다이아몬드의 시그니처 에디션으로 801 D4, 805 D4가 출시됐고요. 간만에 출시된 레퍼런스 라인업에 대한 시그니처 모델은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월스 앤 윌킨스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번 시그니처 버전은 800 다이아몬드 시그니처가 출시된 작년, 정확히 2023년 이후 1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고작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에 705와 702에 대한 시그니처 버전 이후 3년 만이죠. 과거에 적어도 5년 혹은 10년 그 이상의 텀을 두고 출시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가 중요하겠죠. 우선 트위터는 기존 버전과 동일합니다. 1인치 카본돔 알루미늄 트위터를 채용했고요. 후반에 프로파일링을 투입해서 공진 주파수를 더 높였습니다. 가청 주파수는 물론이고 초고역 고차 배음 영역으로부터 더 멀리 밀어낸 것이죠. 따라서 가청 영역에서 노이즈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릴 메시 또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문양으로 빈 공간의 면적을 넓혀서 고역 개방감을 더욱 증진시켰다고 하고요. 이건 정확히 800 다이아몬드 시그니처 버전의 트리클 다운이죠. 미드레인지는 컨티넘 FST 미드레인지를 탑재했습니다. 엣지가 일반적으로 볼록하고 넓은 서라운드 엣지가 아닌 고정형인데요. 이것도 상위 800 시리즈로부터 이어받은 유닛입니다. 진동판은 컨티넘인데요. 800 다이아몬드 3세대 출시 당시 약 8년에 걸쳐 개발해낸 것으로 이전의 노란 케블라 진동판을 완벽히 대체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 후방에 생체 모방 서스펜션을 투입해서 유닛의 비선형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상도나 여러 면에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702 같은 경우엔 6.5인치 에어로포일 우퍼가 3발이나 추가됩니다. 800 다이아몬드 3, 4세대와 진동판 이름은 동일한데 표면 마감이 달라서 전혀 다른 유닛처럼 보이죠. 정리해보자면 705S3 시그니처는 2A 2유닛 스피커의 저음 반사형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입니다. 포트는 후면에 있고요. 트위터는 1인치, 미드베이스 우퍼는 6.5인치입니다. 다음으로 702S3 시그니처는 3웨이 5유닛 타입으로 역시 저음 반사형입니다. 포트는 하방으로 뚫려 있고요. 베이스와 몸체 사이가 이격되어 있는 이유죠. 유닛은 1인치 트위터, 6인치 컨티넘 미드레인지, 그리고 그 아래로 6.5인치 에어로포일 우퍼가 3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면 일단 마감이 달라졌습니다. 두 개 모델 모두 미드나잇 블루 메탈릭 그리고 다트 클로스 등 두 가지 마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나 금속 파트들은 모두 블랙 색상으로 바뀌어서 전작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각 유닛의 프레임 외곽에 금색 링이 더해져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후면으로 가면 바인딩 포스트 위쪽으로 시그니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요. 그릴은 모두 자석을 내장한 탈착식입니다. 하지만 성능에 있어 기존 일반 버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크로스오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역과 중역에 새로운 문드로프 실버 골드 오일 커패시터 및 안젤리크 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외에 MF 크로스오버 부분에는 베벤비의 폴리프로필렌 커패시터 아이언 포일을 사용했습니다. LF 쪽엔 새로운 에어코어 인덕터를 사용하고 바이패스 커패시터를 교체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자 변경을 시도한 모습입니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는 바월스 앤 윌킨스가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인데요. 과거부터 바이와이어링 및 바이앰핑 시에 상당히 큰 차이가 보이기도 하는 스피커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내부에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테스트에는 오포의 플레이어, 오디아플라이트의 인티앰프를 매칭했고요. 룬의 타이달로 청음을 했습니다.
초등부터 BMW의 기조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보컬은 물론이고 피아노 등의 악기에서 포커싱이 상당히 뛰어나고 맑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서 어떤 악기들도 한쪽으로 치우친 소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불어 보컬의 음상은 아주 크지도 아주 작지도 않게 정교하게 형성되고요. 들뜨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왜소하게 가라앉는 차분한 소리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밸런스의 핵이 뚜렷한 느낌이랄까요. Just before our love got lost, you said I am as constant as it once starte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바울슨 윌킨스의 여느 스피커들이 그렇듯이 없는 잔향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추가적인 착색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따라서 소리가 늘어진다거나 저역이 딜레이 걸린 듯 처지는 현상 없이 민첩합니다. 역동적인 표현력은 리듬감을 배가시켜주고요. 이런 곡을 들어보면 거침없이 앞으로 추진하는 순발력이 멋지게 표현됩니다. 날렵하고 세련되지만 표면 질감을 뭉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북셀프에서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바꿔서 들어보면 확실히 저역 에너지가 더 많고 강력해집니다. 이런 대편성곡을 재생해보면 무대가 더 깊어지고요. 좌우로 풍부한 음압의 사운드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입니다. 한 30평대 거실 정도는 충분히 채우고 남는 저역이고요. 중역과 저역을 별도의 유닛이 나눠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중역대에서 현과 관악기의 디테일과 미세 야금 표현이 더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전체 스케일을 폭넓게 만들어주고요. 음악을 더 다채롭게 표현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슨 윌킨스의 시그니처 모델은 한결같이 오리지널의 음향적 기준과 가치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진보된 기술과 음색 튜닝을 선보여 왔습니다. 물론 오리지널 버전도 좋지만 시그니처 라인업은 뭔가 특별한 날에만 변주하는 스페셜 메뉴 같은 느낌이죠. 800 다이아몬드 4세대의 시그니처 라인업 이후에 700 시리즈 3세대의 시그니처 모델이 해를 거듭하면서 연이어 출시되었는데요. 조금은 성급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향후 완벽하게 변화한 새로운 900이나 1000 시리즈의 출현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닐까라는 희망의 로를 한번 돌려보고요. 그리고 이 700S3 시그니처는 바울슨 윌킨스의 아름다운 한 시대를 장식한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